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민정입니다. 오늘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흥분의 전도인데 이걸 택하게 된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 흥분의 전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틀리는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이 틀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오늘 흥분의 전도에서 구성 자체는 휴지전이, 그 다음에 활동전이, 마지막에 흥분의 전도 과정, 이 세 파트로 나눠서 각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시거나 아니면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이 휴지전이라는 말 뜻 자체는 휴지, 가만히 있을 때죠. 아무런 자극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축살돌기 막 외부와 막 내부의 전이 차를 갖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니까 유런에서 세포막과 안쪽에서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에서 나타나는 그 전이 차인데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뭘 기준으로냐? 세포막 안쪽을 기준입니다. 안쪽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쪽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깥쪽에 비해서 약 70mV가 낮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값의 의미는 막 안쪽이 바깥쪽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휴지전이라고 하는데 분극이라는 것은 극은 나눠져 있다. 다시 말해서 착실하게 막 바깥쪽과 막 안쪽에 상대적인 전이차가 70mV 차이가 나면은 이때를 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휴지전이의 뉴런의 세포막 안쪽은 마이너스전화, 바깥쪽은 플러스전화, 양전화를 띠고 있는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극이라 했을 때 이렇게 전화를 띠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기 이 원인은 뭐냐면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축사돌기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온이라는데, 여러 가지 이온은 뭐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죠. 그래서 그 농도 차이와 또 이온의 투과성 차이가 이 막전이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봅시다. 휴지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런의 내부 농도, 막 내부의 농도입니다. 나트륨 이온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다는 얘기하고 많다, 매우 많다 뭐 이런 말들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나트륨 이온은 매우 적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온 통로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자, 나트륨 이온이 바깥쪽에 많은데 그게 거의 통로가 닫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렇다고 안 들어오진 않는데 매우 적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는 나트륨 이온이 매우 많겠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내부에서 많고, 매우 많다가 아닙니다. 많고, 뉴런 외부에서는 적다, 매우 적다가 아니죠. 왜? 이온 통로는 일부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일부 개방이 되어 있으면 아주 살금살금 조금씩 나간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건 확산에 의해서 그런 건데,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누가 더 많냐? 칼륨 이온의 양이 나가는 것이 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셨죠? 자, 일단 바깥쪽과 안쪽에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 구분이 되어 있다가 칼륨 이온이 바깥쪽으로 슬금슬금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바깥쪽에 양이온 전체 수가 더 많다는 거고, 그 반대로 안쪽에 양이온 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를 띈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만 갖고는 마이너스 70mV가 되질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포 내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막단백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띄다 보니까 안쪽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지금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은데,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형상이 분극시 때입니다. 투과도가 좀 더 커서 칼륨 이온이 나가는 양이 좀 더 많더라. 따라서 바깥쪽에 양이온의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세포막 안쪽에는 막단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띄어가지고 또 그렇죠. 마이너스 성질을 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더 낮추게 돼서 실제로 휴지전이 때는 마이너스 70mV의 전이차를 갖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 플러스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 플러스 통로는 자, 일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슬금슬금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막 전이 변화. 다시 말해서 이제 나중에 다음에 할 탈분극,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나머지 통로가 다 열려서 다 개방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나가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그 통로가 바로 칼륨 이온 통로라고 봅니다. 물론 얘네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에너지가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안 들죠. 왜?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가 들지 않습니다. 유의하세요. 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불균형 분포의 원인, 왜 바깥쪽은 나트륨 이온이 많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많으냐,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극이 없을 때 들어온 나트륨 이온과 나간 칼륨 이온을 원상태로 복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라는 것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펌프란 말 안에 들어가듯이 에너지가 반드시, ATP가 반드시 소모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가 들어온 나트륨 이온, 그나마 적게 들어왔지만 나트륨 이온을 바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던 칼륨 이온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문제가 있죠. 그나마 적게 들어온 나트륨 이온을 3개가 내보낼 때 바깥에 있던 칼륨 이온은 몇 개? 2개를 들여옵니다. 그럼 점점 차이가 격차가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고 안쪽이 마이너스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활동전이, 자, 이거 뭐냐? 활동전이는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의 전달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전이차가 생기는 것을 활동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치 이상이라고 그랬죠? 역치 이상. 역치란 것은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다시 말해서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느낄 수 있는 것, 그 크기의 세기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에서 막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나트륨 이온이 우르르 쏟아져 들어오네요. 안쪽으로 확산된다. 확산이라고 조심하시고, 그 결과 들어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유지되던 게 상대적으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막 안쪽이 거꾸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이 음전을 띠게 됩니다. 이를 탈분극이다. 분극을 벗어났다. 뒤집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서 활동전이라는 것은 유입에 의해서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를 활동전이라 한다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활동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막 부위가 지금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 부분은 그 자극에 의해서 옆에 부분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옆에 부분이 자극받는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이번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이제 닫혀야 되겠죠. 근데 그거 그냥 그대로 닫힌 상태에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떠냐? 당연히 경직이 돼버리죠. 이건 자극 전달 1회용으로만 쓰고 되지 다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재분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분극이 진행됐던 부분의 나트륨 통로는 닫혀야 됩니다. 자, 이따 그림을 다시 한번 볼 텐데 닫힌다는 건 여러분들 좀 아시고,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렸는데 지금은 닫히고, 모두 다 닫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빨리 닫힙니다. 그 다음에 그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힌 그 부위에 칼륨 이온 통로가 급속히 열리거든요. 열려가지고 칼륨 이온이 농도가 안쪽이 높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확산이 돼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안쪽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바깥쪽은 양이온입니다. 맞죠? 원래대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재분극이라고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바깥쪽에 칼륨 이온하고 안쪽에 칼륨 이온 있고 바깥쪽에 나트륨 이온이 있고 안쪽에 나트륨 이온인데 제법 비슷하게 분포가 되겠죠. 그 비슷하게 분포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분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원래대로 칼륨은 안쪽으로, 그다음에 원래대로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으로 퍼내는 거죠. 이때는 억지로 퍼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TP,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격 작동은 재분극 후에 세포막의 투과성이 원래대로 회복된다. 다시 말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 닫히고 칼륨 이온 통로 닫히고 일부만 개방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펌프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칼륨 이온은 바깥에 있던 칼륨 이온은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원래 전이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현상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펌프의 본격 작동 시기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활동 전인데, 우리가 이제 활동 전이라는 것은 다음번으로 갈 수 있는, 계속 정기적인 전달이 갈 수 있는 전위를 활동 전이라는데, 얘는 거리, 그다음에 자극 세기의 변화 없이, 뭐 거리가 멀다고 커진다, 작아진다, 또는 자극이 세다고 약해진다, 강해진다, 이거 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극 세기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자극 세기가 커지면 이런 그 활동 전위 값이 변화 없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고, 약한 자극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면, 강한 자극일 때는 더 촘촘하게, 이런 식으로 더 촘촘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약한 자극, 이건 강한 자극이고요. 얘는 약한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해서 전체로 이제 그 자극 전도가 어떻게 되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맨 처음에 여기 부분에 자극을 주면 활동 전이가 생기죠. 그러면 그 전이가 생기는 부분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원래대로 분극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것이 확산되면 옆에 부분을 자극시켜서 이 부분의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고 이 부분의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히고, 대신 칼륨 이온 통로는 어떻게 됩니까? 열려서 칼륨 이온이 나가게 되겠죠. 그럼 활동 전이는 여기는 원래대로 됐고 재분극이 됐고, 여긴 분극 상태고, 여기 재분극, 여기는 분극 상태고, 여기는 탈분극 상태죠. 아까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좀 더 지나니까 여기가 활동 전이 탈분극, 분극, 재분극, 그러면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이렇게 작동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원래대로 돼가지고 원래대로 되려고 애를 쓰고, 이때는 아까 말한 탈분극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 어디부터 어디, 위가 없고 어디부터 어디로 가느냐 할 때는 제일 마지막 하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본다면 보통 이제 과분극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이고요. 이쪽이 시간이면, 과분극은 뭐냐면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는 속도보다 칼륨 이온이 이온 통로가 닫히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겁니다. 느리다 보니까 칼륨 이온이 여기선 재분극돼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죠. 나갈 때 닫히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이차가 좀 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 차이가. 그래서 이걸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문제풀이에 활용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